기지개 한번 펴세요, 기지개. 아침에 너무 일찍 또 나오셨고, 예? 목담 돌리고. 소방기 1회 모의고사 한번 볼까요? 모의고사. 표면 장력. 표면 장력입니다. 그죠? 표면 장력. 이 표면 장력은, 그죠? 우리가 시험 문제 풀기에는 가장 쉬운 말은 이런 말로 정리하랬어요. 표면 장력. 이 표면 장력, 이 시그마는, 그죠? 시그마는 뭐냐? 이렇게 시그마. 그죠? 응집력 빼기, 응집 빼기 부착력으로. 이렇게 좀 이제 이해를 하면 되죠. 응집은 뭐냐, 응집? 응집은 같은 분자끼리, 같은 분자끼리 작용하는 힘을 얘기하고요. 분자. 부착력은 다른 분자죠. 이거 두 개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그죠? 예. 얘네들끼리는 응집이고요. 이 부분은 부착력에 해당되는 거지. 그죠? 개념만 한번 잠시 보세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부착이라고 하는 말이 점도하고 연관이 됩니까? 라고 하면 회의제기를 했다. 그죠? 점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 풀어나가기 쉽지 않다고. 과거 책은 그렇게 풀어나갔었는데 이게 항상 막혀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계산적 해석이 안 되거든. 이렇게. 그렇죠? 답을 잘 쓰기 위해서는 식을 먼저 쓰세요. 식. 그림 잘 정리해 좋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그죠? 안에서 깨고 싶은 힘, 그죠? 바깥쪽에서 유지하고 싶어하는 힘, 이게 관계지, 관계. 면을 미는 힘과 둘레를 미는 힘의 관계. 이게 어긋나 버리면 깨져요. 그렇죠? 이걸 유지하는 거지. 면에 대한 것들. 보니까 이 내용이 나와 있네, 그죠? 이렇게 책 틀리 돼 있죠? 여기서 요즘 수정을. 요게 이제 요 이가 요렇게 옮겨가 주세요. 2로. 그래서 하부가 8로 좀 수정합시다. 이건 제가 늦게 말씀드려서. 거품은 두 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보면, 여기도 힘이에요. 이 힘을 PA, 그죠? 이 힘도 마찬가지죠. 이 힘은 시그마의 둘레, 파이 D, 둘레예요, 둘레. 그렇죠? 그래서 뭐 정리하면 시그마는 이렇게 나오겠지. P 압력의 차이, 그렇죠? 4분의 파이 D의 제곱. 이렇게 날리고 없어지고. 그럼 시그마는 뭐다 이렇게 할 수 있지. 4분의 압력 D. 이 압력의 차이. 그죠? 정리되겠네. 얘네들이 물방울이 아니고 거품의 형태면 두 겹이라고 했다. 그죠? 두 겹, 안에 한 겹이 더 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가 2시그마가 돼서 2시그마. 얘가 8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변형은 이렇게가 안 됐다. 그죠? 5세가 나고. 여기까지. 두 번째, 소방에서 어떻게 적용시켜주나? 소방. 일단 결론은 표면 장력은 높을수록 안 좋아요. 그죠? 표면 장력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얘는 작을수록 소화력이 우세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물을 사용하고 물. 이 물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딱 하나죠. 물은 냉각을 잘할수록 효과적이야. 물은 무조건 냉각이야.
냉각은 어떻게 하는 건데, 냉각은 물 입자들이 작게 쪼개져 있을수록 좋아. 잘게 쪼개져 있어. 그 어떻게 하면 잘게 쪼개집니까? 표면 장력을 낮추면 잘게 쪼개져.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그래서 소화력은 냉각이고, 냉각을 뜻하는 게 증발 잡열이다. 그죠? 증발 잡열이 쉽게 발생하고 높이 발생하고 좋게 발생하려고 하면 입자를 잘게 쪼개내줘야 돼요. 그 내용만 봅시다. 그죠? 표면 장력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활용합니까? 보면 되겠다. 그죠? 나머지는 추가로 표면 장력은 어떻다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 각 화재 환경에 따라서 한번 바꿔주면 됩니다. 그죠? 표면 장력을 어떻게 하면 줄여줄까요? 뭐 각각 있죠. 압력차를 뭐 세게 주든지 또 뭐 아예 이제 우리가 계면을 활성시키면 된댔죠. 계면 활성제 같은 거 물은 24도, 25도씨에서 72다인 정도 된댔어요. 그죠? 72 다인 퍼 미터 정도 되죠. 퍼 센티미터? 이렇게 됩니다. 얘를 훨씬 더 낮춰야 되지. 그죠? 그 내용도 같이 나와 있으니까 책에 나와 있다. 그죠? 확인해 주시고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표면 장력 마찬가지로 단위를 잘 한번 보세요. 표면 장력의 단위 한번 보고 여기도 공식은 좀 틀어졌으니까 한번 봐놓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인 내용이네요. 우리 계산식 마찰 손실 부분은 3종을 뭐 몰라도 무조건 외우고 있으세요. 이런 거 있죠. 첫 번째 이렇게 마찰 약간 이제 물리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손실이 발생해요. 손실이 커지면 딱 한마디죠. 소화 실패에 빠지게 될 거예요. 소화 실패. 이 과정이 손실이 커지면 그죠? 예, 압력도 커지고요. 그죠? 압력이 커지게 되면 펌프의 성능도 커지게 되고요. 수원량도 증가하게 되고 비상발전기 용량도 증가하고 뭐 계속 뭐 많이 문제가 생기네요. 그죠? 문제가 많아요. 손실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렇게. 주 손실이 있다. 그죠? 하이젠 윌리엄스 알아야 되는 두 가지. 당신의 선택은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법 고민. 첫 번째 뭡니까? 당신의 선택은 저는 광경을 키우겠습니다. 광경을 확대를 시킬게요. 참 좋은 생각, 바람직한 생각이군. 바람직한 생각이네. 우리의 사회는 당신을 받아줄 수가 없네. 그릇이 너무 크네. 이런 거. 두 번째,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조도를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자도 없이 좋은 생각이군. 잘 생각해 봅시다. 그죠? 그게 반영된 게 CPVC 이런 거 보면 되겠죠. CPVC는 지금 일군 업체 기준으로 좀 사용을 자제하는 입장에 가까워요. 이게 한 7, 8년,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지금 하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물이 새. 이거는 배관의 문제냐, 뭐, 그죠? 예, 시공의 문제였냐, 이게 좀 애매합니다. 한 10년 정도 지나면. 뭐가 잘못됐는지. 좀 조심스러워요,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강간 후보군. 강간이 스틸인데, 강간은 이제 두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었다, 그죠? 예, 우리 KSD 3507하고 3562가 있었는데, 이게 압력 배관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봤었어. 첫 번째 나온 놈이 CPVC. 두 번째 놈이 동간. 세 번째 넣은 놈이 STS. 이렇게. 이 세 놈 다 크고 작은 문제로 다 지금 후보에서 탈락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STS, 스테인리스 스틸은 이게 이제 두께가 미흡해져요. 두께가 낮다 보니까 무슨 말입니까? 같은 두께인데 압력을 견디니까 두께를 높일 필요가 없게 돼 있어요. 두께가 낮다 보니까 시공이 좀 안 좋죠. 아니 뭐 설치하고는 좋은데 잘 새. 누수 이런 것들도 좀 걱정이 되고 누설.
동가는 지금 아예 좀 그거 됐습니다. 아예 퇴출됐습니다. 지금 이게 뭐 특정 그죠? L이라니까 뭐 건설사 같은데 L모 그 있잖아. 거기에서 동가는 이제 빠지는 거야. 동간 누수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안 돼. 실패부의시 센다 해가지고 또 안 하려더라고. 그럼 대체할 게 뭐가 있냐는 거지. 장단점 많은데 그죠? 그래도 시험에 나오니까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부차적 손실. 이 부차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손실 개념으로 훨씬 더 큽니다. 왜? 주관경 외적인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부차적이거든요. 그렇죠? 얘네들은 달시웨버를 꼭 보셔야 돼요. 달시웨버는 제가 시그마 한번 적어 볼게요. 그렇죠? 우리가 D분의 L 2G분의 V제곱 이걸 잘 이해해서 보셔야 돼요. 요게 뭘 뜻하는 거냐? 얘가 뭘 뜻하는 거냐? 어떤 의미냐? 이건 어떤 의미냐?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잘. 그렇죠? 이 관점 자체가 단위가 수두예요. 수두. 그죠? 직경, 길이 둘 다 수두죠. 둘 다 미터죠. 단위는 한산되고 얘가 얘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K로 두고 관이 커지냐 줄어드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형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많이 중요해요. 그죠? 그 외에 3번 부차적 외에도 쓸 수 있는 거. 이건 유체에 대한 다변화 때문에. 그죠? 우리가 지금 하이젠 포화젤 있어요. 하이젠 포화젤. 그거까지 이렇게 정리해서 마찰하면 무조건 뭐 툭 치면 튀어나와요. 해놨다 그죠? 하이젠 포화젤, 달시웨버, 하이젠 윌리엄스. 요렇게 요 페이지 정도만 정리하셔도 충분히 보이네요. 됐고, 요 두 개씩만 비교했었을 때 넘어가 보고,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구해지네요. 요 두 개 이렇게 비교하면 지금 우리 문제, 그죠? 관마찰 개수가 지금 나와 있는 레이놀즈 수하고 어떤 관계를 주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얘를 잠깐만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하이젠 윌리엄스하고 그죠? 하이젠 포화젤하고 둘이 섞었더니 관마찰 개수는 레이놀즈 수하고 64의 관계가 있더라는 거지. 보세요. 레이놀즈 수는 우리가 앞쪽에 세줬죠. 뮤부터 로우, V, D 이렇게. 얘는 속도, 얘는 직경, 그죠? 얘 두 개를 뉴 바꿀 수 있댔어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보세요. 이걸 이렇게 넣거나 저렇게 넣거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이해하세요. 그리고 옆에다 하나 더 지우면서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뭡니까 하면 C분의 1이 되죠. C. 얘는 조도라고 불렀어요. 조도와 관마찰 개수, 레이놀즈수는 한 통속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잊지 마세요. 많이 중요해요. 부분들. 이 레이놀즈수는 그죠? 2100. 이거 뭐 유체와 관의 형태에 따라서 바뀌는 수치입니다. 4000. 이렇게 해서 그죠? 얘를 측류, 얘를 전이역력, 얘를 난류 이렇게 써봤어요. 이렇게까지 표시해 주세요.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제외 장소. 제외 장소는 근거는요라는 개념으로 잘 이해하세요. 근거는 CO2는 왜요? CO2는 요 말 한번 체크합시다. 이렇게. 요 두 말 때문에, 두 개 때문에 안전시설이 추가가 됐어요.
안전시설 체크해 주세요. 안전 표지하고, 그죠? 예, 또 뭡니까? 공기호흡기, 시각경보기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어요. 표시 잘 해주세요.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들고, 그 다음에 고체 에로전은 추가로 들어왔으니까 넣어본 거예요. 그러면 거의 모든 곳에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하면 얘죠. 오류위험물, 삼류위험물, 그리고 삼류위험물, 오류위험물, 그죠? 예, 요렇게까지 묶으면 되겠네요. 얘가 오류, 얘 오류, 그죠? 얘 삼류, 얘 삼류. 같은 거다, 그죠? 됐습니까? 금속의 수소화물, 그러니까 NFPA는 이렇게 삼류를 덩어리로 묶지 않고요. 그대로 이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갖고 오다 보니까 분리된 거지. 우리는 같은 법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한번 잘 보세요. 그렇게 한번 이해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 볼까요? 저는 물을 연력학적으로 보는 걸 제일 잘 보는 편이죠. 꼭 이렇게 하세요. 물과 이산화탄소, 그죠? 우리 상태도라고 보통 얘기하는 압력과 온도에 의해서 이 물질은 어떠한 상태를 나타냅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 잘 이해해서 보세요. 이 배경 지식에서는 조금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뭡니까 하면 결합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주세요. 결합, 물질의 결합, 공유결합과 수소결합을 함으로써,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의 물성이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죠? 그 부분들. 그래서 지금 잠시 보면 217.8 정도 나오죠. 218 그리고 374 이게 임계점이다, 그죠? 임계점. 그래서 이 임계점이 높을수록 낮을수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했는데 한번 정리한 데 있었어요. 그리고 높을수록 낮을수록 잘 한번 이해를 해주세요. 물질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나머지는 뭐 소방에 활용 잘 해놨네, 그죠? CO2 같은 경우에는, 그죠? 한번 그냥 암기처럼 적어봅시다. 물의 상태도로 정리할 수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건 공동이겠죠. 공동현상. 그죠?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수증기, 폭발, 이런 거. 이런 것들 잘 이해해서 보고. CO2는요, 어떤 게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대기압에서 나오면 줄 톰슨, 음모현상, 약재 보관, 저장 용기, 이런 것들로 상태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풀어나가면 좋을 말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림 잘 그려져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너무 잘 그릴 필요는 없는데 보기 좋은 게 좋은 편이죠. 그 다음에 화학적 물리적 성질, 그죠? 우리가 물리적인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물리적인 게 핵심이에요. 물리적인 거, 물리적이다. 특히나 비열, 잠열, 그죠? 그리고 밀도, 표면 장력, 비중량, 이렇게 잘 한번 체크하셔서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어렵고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그리고 양념참아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될 그림 중에 하나, 그죠? 이렇게. 나머지 넘어가서 오일러 방지 시험 꼭 나오기 전까지만 좀 해주세요. 우리가 많이 중요하다고 하는 베르누이인데, 베르누이를 오일러 방정식으로 유도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죠.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그죠? 저렇게 나와 주기를 바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됐을까를 알게 되는 거. 나머지는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지는 거. 한마디로 하면 그죠? 예. 오일러 방정식을 적분했더니 베르누이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베르누이는 뭔데? 이렇게 물은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소화기. 얘는 스플래시 시험이 나와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준비는 해놓읍시다. 두 가지만 보네요. 모형 형태. 너무나 잘 그렸네요.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기술자 시험은 화가를 뽑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그리세요. 대충.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소화에 관련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스플래시 얼만큼 튀냐. 그렇죠? 판정. 비산되어 있는 기름에 대한 얼만큼 크기가 얼만큼 멀리 뛰었나 이런 거죠. 또 다른 점화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하구는 강하액과 또 고체 오로졸 싸움이거든요. 이건 제가 잠깐 적을게요. 지하구는 문제점이 많아요. 지하구 시험에는 1번 야 니네 이거 용도별 정의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지난 시간 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정리했니? 전력구면 규모 필요 없고요. 전력구 수도 난방이면 이렇게 그렸어요. 입체 그림 까먹지 마세요. 50m 1.8 2m 정렬했었고 2번 그러면 화재 안전 기준은요? 안전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냐? 3번에 적용 소화약제는요? 약제. 얘 싸움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하면 지금 나와 있는 강화액과 고체 에어로졸파가 좀 분리되어 있어요. 지금 고체 에어로졸파 이렇게. 그래서 둘 다를 좀 보시고 하셔야 돼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지하구에 강하게 넣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고체 에어로졸 넣읍시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들 편들이겠죠. 그래서 저 부분까지만 한번 보시고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 뭐 같은 거니까 보세요. 그리고 강하액 잘 한번 이해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나왔던 형태가 보온재는 한번 이게 말씀만 좀 드릴까요? 보온재는 우리가 이제 물을 가장 많이 쓰잖아요. 가장 큰 단점은 동파죠. 어떻게 해결할래? 배관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다, 그죠? 예. 하나는 열선을 집어넣고 싶어요. 열선. 아니면 보온을 할 거예요. 그 외에 뭐 부동액, 유동 여러 가지 방법은 많아요. 그죠? 맞아, 한번 그려볼까요? 얘는 유동이에요. 순환이라고 보통 부르죠. 순환하면 동파 안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물질을 섞었어요. 이거는 부동액. 이렇게 생각해 놓으세요. 문제는 뭡니까?
열선도 약간 과거에 문제가 많았어요. 열선을. 근데 지금 배관 내부로 집어넣는 기법이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얘 두 개에 대해서. 이걸 갖다 우리는 단열재. 다른 말로 이제 보온재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점 딱 하나만 생각하고 갈게요. 얘네 둘이는 뭐가 아니다. 불연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화재 우려가 그죠? 생기겠네요.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지. 어떻게 해결할까? 단열이냐 보온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불은 안 나게 만들 것들에 대한 고민들. 그거 조금 해주세요. 그죠? 그 관련돼 있어서 대형 화재 난다요. 그죠? 그래서 알아보자. 뭐 조금 중립네, 그죠? 그거에서 한번 뒤에 자료도 넣어놨으니까 한 번만 비교해서 한번 봅시다, 그죠? 이렇게까지. 지금 모의고사가 법 때문에 약간 밀린 감이 있네요. 조금 더 빨리 풀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서 보고 이걸로 모의고사 풀이는 좀 마치고 자료가 좀 많이 나눠주는 듯한데 지금 설계 프로그램은 이제 이번에 시험 응시하시는 부분들은 좀 바뀌어 있는 거 위주로만 잠시 보시고 그 외에는 다음 시험을 위해서 좀 더 준비해 놓으시면 되는 자료니까 꼭 캡하셨다가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마저 수업 때 보도록 할게요. 좀 쉬겠습니다.